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되며 SPX 6700선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매도세가 있었고 일부 섹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어요. S&P 500이 2025년 5월 정배열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200일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와 러셀 모두 50주 이동평균선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지난번 20주선 때처럼 중요한 지지선에 다다른 거죠. 장기 추세가 붕괴될 때 다시 한번 컨펌 작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충분히 주초 기술적 반등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US100 4시간 봉으로 보면 1월 말부터 해서 2달 동안 세기성 수렴이 진행 중인 하락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오는데 위아래 추세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구조예요. 주 초반 세기 상방 돌파 실패 후 금요일 지지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주말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하면서 세기 상방 트라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걸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기 돌파 실패했을 경우에는 숏 스위칭 등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세기 상방 돌파하는 경우에는 재차 상승 도모할 수 있다 보고요. 세기 하방으로 이탈 시 작년 4월처럼 시장 폭락이 가능한 구조라 봅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 보는 이유는 먼저 3월 31일 잡힌 JP모건 칼라 스트라이크 포지션입니다. SPX 6475선에 JP모건의 풋옵션 포지션이 잡혀있고 이는 강력한 시장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파적인 글로벌 중앙은행과 치솟는 채권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많은 시장이지만 유가가 역대급 도지를 형성하고 아직 추가적인 방향을 결정짓지 못했어요. 빅스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봉 도지로 마감했고요. 이렇게 현재 증시와 강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묶인 매크로가 우리무중인 상황에서 금요일 4월 만기 빅스 40 콜옵션 7만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빅스가 상승하면 이러한 외가격 빅스 콜옵션 델타 값이 높아져 마켓 메이커들은 빅스 선물을 매수하며 델타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시의 구조적인 악순환 역학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3월 27일 만기로 스파이 625, 640 풋옵션 스프레드도 포착됐습니다. 거래량이 미결 약정을 초과했고 만기가 5일 남은 주목할 만한 해지 포지션입니다. 옵션 쪽에서 이런 해지 포지션들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칼과 같은 역학관계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숏스퀴즈나 롱스퀴즈 등으로 증시의 강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여기서 당장 해지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뉴스 하나가 너무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최선의 대응은 지금 지수 추가적인 방향에 따라 포지셔닝을 하거나 아웃퍼폼하는 종목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 시장 역배열 전환과 반등의 분기점에 놓여있다 생각해요. 2주 전 증시 대응 전략에서는 주 초반 회복 여부가 핵심이었고 저번 주는 주봉 형성이 핵심이었다면 이번 주는 US100 세계 수렴 구간 내 움직임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실제로 기술주 포지션을 일부 줄이면서 서클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도 수혜를 보는 종목에 오히려 포지션을 추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월부터 US100과 달리 저점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고 서클은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충분히 해지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요. 또한 태양광, MPH도 해지로 들고 있어요. 태양광의 경우는 화석 원료 가격이 비싸지면 태양광 설치 ROI, 즉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데 이런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결국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이득이라는 심리가 팽배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지로 작용을 합니다. 현재는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체제로 시장에서 리레이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솔라이츠는 자체적인 호재도 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리플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지금 리플을 보면 하락세는 하단에서 저점을 다진 뒤 버티고 있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아래 손절폭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위로는 채널 상단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꽤 큽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로 깨지면 빨리 정리하면 되고 위로 채널 상단까지 반등하면 먹을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손익비로 계산하면 대략 5대1 정도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약간 더 유리한 구간에 있어요. 물론 지금 리플이 손익비가 좋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추세 전환 확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현재 구조는 어디까지나 하락 채널 안에서 반등 매매 후보이지 이미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 매매의 핵심은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닌 정해놓은 손절선이 명확하고 아웃퍼폼 관점에서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플 ETF 투자는 카나리 캐피탈에서 운영하는 XRPC가 있어요. XRPC는 리플에 대한 노출을 ETF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유동성도 풍부하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